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어, 오늘은 지난해 12월 화성시 향남읍에 이제 위치한 대지에 이제 상가주택을 신축을 계획하는 분이 이제 상권조사 의뢰를 받아서 상권조사를 진행했던 그 과정을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컨설팅 의뢰 내용의 이제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4층 규모의 이제 상가주택을 신축할 예정인데 이중 근린생활시설 1, 2층을 수익성 상가로 활용할 예정인데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한 업종 추천을 해달라는 의뢰가 이제 이번 상권 컨설팅의 주요 의뢰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천했던 업종이 24시간 동물 의료센터나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한 애견 관련된 그 샵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그 조감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1, 2층 추천 업종에서 이제 문제점은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제 이 상가에는 일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카페나 이제 커피숍을 이제 불가능하다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사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이 부분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권 조사를 하면서 업종을 찾았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이 그 1, 2층에 이제 적합할 진입이 가능한 업종을 소매점들이나 서비스 업종 중에서 찾아야 된다는 그런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들은 그 내부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따로 뭐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했던 업종은 소매점과 서비스 업종 중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래서 이제 아래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상가주택의 개요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가 있고 한 위치는 그 화성시 향남읍 방충리 297-100번지입니다. 100번지고 지역 지구는 이제 생산녹지와 복합개발진흥지구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생산녹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869평방미터 즉 262.8평이니까 실제로 뭐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건물 용도는 2종 근린 생활 시설이 이제 1에서 3층이고 그리고 단독 주택이 이제 4층에 있고 그리고 다락이 이제 구성되는 그런 그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계획은 16대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차장이 15대 그리고 장애인 주차가 이제 1대. 근데 실제로 이 건물의 이제 법적 주차 대수는 이제 5대인데 실제로 16대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상가주택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가 충분한 주차가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장점입니다. 컨설팅의 요청 사항은 1, 2층의 근린생활시설이 이제 적합 업종을 추천하는 게 저희 이번에 이제 상권 조사의 주요 내용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건으로서는 일반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카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제약 조건이었었고 1, 2층 상가의 이제 그 세부적인 그 부분들을 보면은 1층이 전용 면적이 145.80 평방미터, 44.1평, 그리고 2층이 같은 평수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44.1평, 각 층별로 44.1평인데 실제로 전용 그 면적은 이제 40평이 조금 더 되는 걸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상권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사실은 상권 조사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살펴보고 하는 게 지역의 상권 구조를 먼저 살펴보는데 향남읍의 상권 구조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 삼천병마로라고 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서쪽 편이 이제 구바란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란리하고 장림리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 삼천병마로의 이제 동쪽이 향남 1, 2지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이 향남 1지구 그리고 남쪽이 향남 2지구로 이제 형성되는데 실제로 향남읍의 큰 상권의 권역의 줄기는 구바란하고 향남 1지구, 향남 2지구가 해당이 되는데
의뢰 후보지는 향남 1, 2지구의 딱 중간 지점인 그에 위치한 게 이제 특징적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상권 조사를 하면서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남 1, 2지구의 중심에 적합한 업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을 가지고 이제 상권 조사를 진행을 했다는 점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배후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먼저 이제 향정동 인구를 이제 한번 파악을 했는데, 향남읍의 인구가 그 2024년 11월 30일 기준으로 8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세대 수는 4만 약한 4만 세대 정도. 그리고 세대당 인구가 2.11명. 그리고 평균 연령은 39.7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향남읍의 이제 상권 조사를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향남 1주구가 막 공사를 시작하던 그 시점에 상권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인구가 약 한 2만 명이었습니다. 그게 한 2006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약 한 20년이 지났으니까 인구가 한 400%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세대당 인구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국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 한 2.11명이니까 실제 큰 차이가 없지만, 평균 연령은 39.7세로 대략 우리 지금 대한민국 평균보다는 한 5살 정도 낮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들은 이 지역이 산업단지가 많아서 젊은 근로자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안을 하시고 이 향남지구를 향남읍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상권 조사를 할 때 행정동 인구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법정동 인구를 보면은 이 지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향남읍의 법정동은 21개의 법정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인구가 1000명 이상 되고 하는 법정동이 7개가 됩니다. 7개가 되는데, 이 7개의 이제 법정동의 전체적인 인구가 95.6%가 됩니다. 95.6%가 되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향남 1, 2지구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것은 이제 상신리하고 구문천리, 그리고 하길리, 행정리 4개 법정동인데, 이 부분들이 인구가 약 한 72,086명인데 향남 전체 인구로 보면 84.1%입니다. 이 84.1%라면 실제로 향남 1, 2지구에 1, 2지구가 이제 향남읍의 대부분의 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나머지가 이제 구발한 쪽에 이제 위치해 있지만, 실제로 인구의 84.1%가 향남 1, 2지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향남지구의 이제 전체적인 인구 구성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향남 전체에서는 향남 1, 2지구가 상권의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현황인데, 이 지역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변에 이제 산업단지도 있고, 그리고 중소공장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서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시 전체 외국인은 7만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인구 약 한 7.9%야 8%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실제 지금 이 7만 9천 명 중에서 이제 외국 향남읍에 거주하는, 순수하게 거주하고 하는 외국인은 약 5천 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산업단지나 그리고 이제 인근에 이제 팔탄읍 그리고 팔탄읍이나 이제 인근에서 이제 거주하고 하면서 향남읍 상권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인구의 5천 명에서 배 정도 되는 한 10,000명 정도 본다고 이제 주변에서 상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향남읍 향남읍 상권에서 영향을 미치고 하는 인구는 거주 인구가 8만 5천 명, 그리고 외국인 인구 10,000명에서 한 9만 5천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인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향남읍에 이제 중소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향남 2지구 같은 경우는 이 중소 공장들이나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 주거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공급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행복주택이나 그리고 국민임대들이 실제로 향남 1지구에 비해서는 2지구에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부분 보면은 이제 가장 향남에서 산업단지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게 이제 발안 산업단지와 향남 제약 산업단지인데, 이제 향남 제약 산업단지는 비교적 큰
중소기업보다는 약간 큰 정도 규모들의 이제 기업들이 많고, 발안산업단지를 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로 이제 그 소기업들, 그렇게 해서 대략 약 13,344명이 이제 근무 중입니다. 그게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두 개 산업단지 외에 주변에 이제 공장들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저 염두에 두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향남지구 향남 1, 2지구에는 주변에 이제 근무하는 공장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가족들하고, 그리고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섯 번째 향남읍 상권을 대략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분포도를 한번 그려서 이제 올려놓았는데, 보면은 여덟 개 권역으로 나타납니다. 여덟 개 권역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우리 의뢰 후보자가 있고 한 데는 F 행정남로 행정남로에 향남로에서 행정남로로 들어간 초입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향남 1, 2지구의 딱 중심 지역입니다.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향남 1, 2지구를 전체를 포함하고 하는 게 지금 의뢰 후보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추천을 했었고, 그래서 이 영향으로 보면은 주변에 이제 지금 행정 남로 주변에 있고 한 맥도날드 향남 DT점이나, 그리고 인근에 이제 투썸이나, 그리고 살살록조라고 하는 소고기 전문점들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매출액 조사를 해보니까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전국 매장을 토탈해서도 아마 선두권에 있는 그런 매출액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살살록조 같은 소고기 전문점도 뭐 저희가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기록적인 어떤 매출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지금 의뢰 후보지에 이제 가치성이 높다고 하는 부분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동물의료센터를 추천하고 하는 한번 이유를 한번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보면은 첫 번째가 향남읍 주민과 외국인이 거주하고 집중되기 좋은 향남 1, 2지구 중심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치에 있어서 어떤 그런 중심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단독 건물로 주차장이 열렸을 때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동물의료센터나 동물병원에서 입지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는 이제 전면에 건물 전면에 들어올 수 있는 주차가 충분한가입니다. 실제로 이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1, 2층을 다 이제 동물의료센터로 들어간다면은 여러 가지 앞쪽에서도 스페이스 공간들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애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 공간들이 이제 16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주차가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 가장 큰 경쟁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향남읍 동물병원의 분포와 상권 입지 조건에 대한 한번 그러니까 동물의료센터를 저희가 추천하게 된 부분들이 이 부분들에 사실은 적합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추천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금 국내 이제 반려동물 현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인구의 25.7%에 해당하는 약 한 1,300만 명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을 토대로 보면은 향남읍의 내국인 외국인을 전체로 하면 9만 5천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인구는 약 한 2만 4천 명 정도,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세대수로 따지면 약 한 1만 세대 정도가 양육하는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 지금 이 부분들 토대로 보면은 우리 지금 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동물병원이 현재 전국에 이제 5,250개가 있고, 2023년 대비해서 보통 한 전에 대비가 150개 정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속 꾸준하게 다른 업종들은 뭐 침체를 하거나 없어지고 하지만은 동물병원들은 좀 전문 업종이면서도 계속 증가하고 하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실제로 이제 1만 명당 1만 세대당 한 개의 동물병원이 1만 명당 한 개의 동물병원이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향남읍 인구가 약 한 9만 5천 명 정도로 보면은
실제로 그 향남읍에 적합한 동물병원에 이제 숫자는 약 한 10개 전후로 판단이 됩니다. 10개 전후로 판단했는데 그 지금 앞서 말씀 현재 향남읍에는 8개 동물병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3개가 구도심 지역에 있고 인구의 이제 84%가 차지하는 향남 1, 2주구에는 이제 그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주로 이제 보면 여기 지금 8개 동물병원 전체가 보면 20평 전후에 이제 소규모 동물병원이고 동물 그 종합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24시간 동물 그 의료센터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24시간 동물 의료센터는 외과 수술이나 다양한 뭐 케어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하는 그런 그런 동물 의료센터인데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 향남읍에 없는 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위치에 이 위치에 동물의료센터가 들어온다면은 충분한 16대의 주차 공간들이 확보되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 구도심에 3개의 이제 동물병원이 있지만은 구도심까지 그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반려동물 종합 케어를 할 수 있는 24시간 동물의료센터로 이제 들어온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쭉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았는데 이 신축 예정 부지는 4월이나 5월 중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이제 8월이나 9월 중에 이제 완공될 예정으로 이제 하반기에 경기권에서 동물의료센터 개원을 하는 분이라면 최적의 조건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과연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뭐 저희한테 그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뭐 가능하다면 뭐 연결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는 1층이 40평, 2층이 40평인데 전체적으로 1, 2층을 통합해서 동물의료센터로 이제 구성을 하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2층을 뭐 카페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케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활용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따로따로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1, 2층 전체를 다 24시간 동물의료센터로 계획을 하시는 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두서없지만은 한번 이번에 저희가 이제 화성시 향남읍 방충리에 컨설팅을 했던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례를 보면은 첫